너 같은 미혼모의 자식이 우리 가문에 들어왔다는 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줄 알아? 아버님, 제발 그만하세요. 정민은 제가 선택한 사람이에요. 닥쳐! 설이나, 넌 내 말을 들어야 해!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내가 우리 집안을 더럽히지 마!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더 맑은 내일입니다. 방금 들으신 대화는 사연자의 아들 정민이 겪었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중 하나였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미혼모와 그의 아들이 겪은 험난한 여정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혜원이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는 지난 28년 전 차갑고 회색빛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인 보육원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밤 저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행복한 가족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잠이 들곤 했어요. 친구들이 하나둘 입양되어 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제 가슴 한구석에는 점점 더 큰 공허함이 자리 잡았죠. 예린아, 축하해. 좋은 가족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친구들이 떠날 때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축하의 말을 건넸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내 차례는 언제 올까 하는 물음을 끊임없이 되뇌었죠. 18 그 나이에 저는 첫 사랑을 만났어요. 공장에서 일하던 그는 제게 다가와 따뜻한 미소를 보여줬죠. 그의 미소는 마치 오랜 겨울 끝에 찾아온 봄 햇살 같았어요. 혜원 씨, 오늘도 수고 많으시네요. 네? 퇴근하고 저랑 같이 저녁 드실래요? 그때는 몰랐어요. 때론 가장 따뜻해 보이는 것이 가장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걸요. 그가 제게 남긴 건 배신과 그리고 제 뱃속의 아이뿐이었어요. 나 임신했어요. 뭐라고요? 우리 아기예요. 미안해요, 혜원 씨. 나 아직 아이의 아빠가 될 준비가 안 됐어요. 그의 얼굴에 스치던 당혹감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뱃속의 아이를 위해 버텨야 했어요. 1996년 4월 30일 정민이가 태어났어요. 그 작고 여린 생명체가 제 손가락을 꼭 쥐었을 때 저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정민아, 엄마가 널 꼭 지켜줄게. 우리 둘이 꼭 행복하게 살자. 미혼모. 그 단어가 주는 무게는 상상 이상으로 무거웠어요. 집을 구하는 것조차 하늘의 별 따기였죠. 아, 미혼모세요? 죄송하지만 저희 집은 안 될 것 같네요. 제발요. 어린 아이가 있어서. 다른 데를 알아보세요. 결국 우리는 찜질방과 고시원을 전전하며 살아야 했어요. 좁은 공간에서 아이와 함께 지내는 게 쉽지 않았지만 정민이의 웃음소리는 제게 살아갈 힘을 주었어요. 정민이는 너무나 똑똑했어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항상 반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았죠. 하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그리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야, 너네 아빠는 어디 있어? 너랑 같이 놀지 말래. 엄마 혼자 사는 집에래.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정민이는 씩씩하게 대답했어요. 우리 엄마가 아빠 역할도 해주시는데 뭐가 문제야? 하지만 밤이 되면 정민이는 이불 속에서 훌쩍이곤 했어요. 저는 그런 정민이를 안아주면서도 제가 미혼모라는 이유로 아이가 상처받는 현실이 너무나 가슴 아팠어요. 새벽에는 전단지를 돌리고 낮에는 청소를, 밤에는 식당 일을. 하루 3, 4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했지만 정민이를 위해서 버텨야 했어요. 한 번은 전단지를 돌리다 쓰러진 적이 있어요. 추운 겨울날 눈이 내리는 거리에서 정신을 잃었죠. 깨어났을 때 정민이가 울면서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엄마, 제발 이러지 마요. 전 엄마만 있으면 돼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더 강해져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더 이상 정민이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정민이는 서울대 장학생으로 합격했어요. 입학식 날 다른 학부모들은 모두 잘 차려입고 있었죠. 저는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왔지만 그래도 초라해 보이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어요. 엄마, 우리 이제 행복해질 수 있겠죠? 정민이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정말 그렇게 믿었어요. 우리의 고난이 끝나고 이제 행복한 날들만 올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또 다른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대학에 입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민이는 박서린이라는 여자를 만났어요. 재벌가의 딸이었죠. 서린이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는 불안했어요. 그녀가 입은 옷 하나가 우리의 몇 달치 생활비와 맞먹어 보였거든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는 박서린이에요. 정민 오빠랑 같은 과예요. 서린이의 인사에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에는 서린이도 정민이의 성실함과 진지함에 반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점차 그녀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정민아, 돈이 없으면 말해. 내가 아빠한테 용돈 좀 더 받아올게.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정민이가 서린이의 세계에 녹아들지 못할 거라는 걸 직감했어요. 서린이의 집은 마치 영화에서나 볼 법한 대저택이었어요. 그곳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저는 이곳이 우리의 세계가 아니라는 걸 느꼈죠. 그래서 정민군, 자네 어머니는 어디 계신가? 서린이 아버지의 날카로운 질문에 정민이가 머뭇거리는 걸 보며 제 가슴이 조여왔어요. 제가 정민이 어머니입니다. 제가 나서서 대답하자 서린이 부모님의 얼굴에 경멸의 표정이 스쳤어요. 아, 그렇군요. 미혼모시라고 들었습니다. 결혼 후 정민이는 서린이의 집에서 살게 됐어요. 하지만 그곳은 천국이 아닌 지옥이었죠. 넌 그저 하인일 뿐이야. 우리 서린이랑 결혼했다고 착각하지 마. 서린이 아버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저택 안을 울렸어요. 점점 정민이도 변해갔어요. 한때 따뜻하고 정직했던 제 아들이 이제는 냉정하고 계산적인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었죠. 명절 때 찾아갔다가 대문 앞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겪었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지금은 들어오시면 안 돼요. 나중에 제가 따로 찾아뵐게요. 엄마, 서린이 아버님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미혼모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회사 이미지에 안 좋대요. 그러니까 당분간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죠. 정민아, 내가 내 엄마라는 게 그렇게 부끄러운 일이니. 그리고 얼마 후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정민이가 자살을 시도한 거예요. 서린이가 다른 남자와 도망갔다는 소식을 들은 후였죠. 병원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제 마음은 천 갈래 만 갈래로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퇴원 후 정민이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서린이 가문의 비리를 파헤치기 시작했죠. 엄마, 이제 제가 엄마를 지킬게요. 그동안 이 집안에서 당한 모든 걸 갚아줄 거예요. 마침내 모든 증거가 공개됐어요. TV에서는 연일 박 회장 일가의 비리가 보도됐죠. 박 회장 일가 비리 폭로, 불법 자금 조성, 탈세, 횡령 등 충격적인 실체 드러나 서린이의 가족들은 하나둘 구속되기 시작했어요. 회사는 파산 위기에 몰렸고 서린이는 해외로 도주하다 체포됐죠. 김정민 씨, 당신의 용기 덕분에 이 모든 것이 밝혀질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검사의 말을 들으며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정민이는 점점 지쳐갔어요. 엄마, 가끔은 이 모든 걸 그만두고 싶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포기할 순 없어요. 한밤중 정민이가 제게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엄마, 제가 한 일이 과연 옳은 걸까요? 때론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건 아닐까 싶어요. 저는 정민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정민아, 넌 옳은 일을 한 거야. 이제는 우리도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야. 그렇게 모든 재판이 끝나고 우리는 조용한 동네에 작은 식당을 열었어요. 희망식당이라는 이름으로요. 처음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지만 정민이의 성실함과 제 요리 실력으로 점점 입소문이 났죠. 어머니, 이 집 부대찌개 정말 맛있어요. 저도 여기 단골인데 주인 아주머니가 정말 친절하세요. 손님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여자가 우리 가게를 찾아왔어요. 지혜라는 여자였죠. 처음에는 그저 단골 손님이었는데 점점 정민이와 가까워졌어요. 엄마, 지혜는 달라요. 서린이와는 완전히 달라요. 정민이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어요. 지혜는 작은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서였어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너무나 따뜻했죠. 어머니, 제가 정민 오빠 곁에서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지혜의 진심 어린 약속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정민이와 지혜의 결혼식. 이번에는 정말 축복받는 결혼이었어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진심이 가득한 결혼식이었죠. 엄마, 이제 저희가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두 사람이 함께 한 약속에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더 큰 축복이 찾아왔어요. 엄마, 저희가 아이를 가졌어요. 정민이가 전해준 소식에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작은 생명이 태어났을 때 우리는 아이의 이름을 희망이라고 지었어요. 이제는 정말 모든 것이 희망으로 가득했으니까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너무 길었나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할 것 같아서 끝까지 들려드렸어요. 지금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특히 저처럼 아이를 혼자 키우시는 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겪는 고난은 언젠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반드시 행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희망식당 문을 열면서 감사함을 느낍니다. 정민이와 지혜, 그리고 우리 귀여운 희망이까지. 제 곁에는 이제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 가득하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미혼모로서 아이를 키우고 계신 분들, 가정폭력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 사회의 편견과 싸우고 계신 분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고 응원한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오늘 김혜원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꼭 듣고 싶어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작은 빛들이 모여 우리 사회를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때까지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